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11월 서비스업 지수가 추정치를 상회를 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는 우려를 더욱 부채질을 하였고, 연준에서는 빅스텝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였는데요. 50 베이시스 포인트는 어느 정도 환호를 할 만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계속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갈 것인가 아니면 25 베이시스 포인트로 낮출 것인가인데요. 12월 FOMC 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가 관건이고요. 그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나스닥 역시 횡보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것과 빅스 지수는 장중에 상승을 하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또한 재차 상승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네요. 증시가 이제 FOMC 회의 전까지는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는 마이너스 7.09%가 하락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0.74%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네요. 오더플로우에서는 전반적으로 매도가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일본봉에서는 또다시 최저점을 기록을 하면서 9.4불까지 하락을 하는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루시드가 하락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베스터들은 경제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우려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연준은 다음 주 새로운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할 것이면서 루시드 측에서는 별다른 뉴스가 없이 하락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불안감에 하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더 높은 이자율은 사업을 성장시키려는 회사의 차입 비용이 높아진다는 것과요. 잠재적인 차량 구매 비용도 높아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걱정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금리 인상이 루시드에게만 과연 악재일까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악재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 주가는 이번 달 중국에서 모델 Y 생산량을 최대 20%까지 축소할 수 있다는 뉴스가 보도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테슬라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그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모든 기업들이 똑같은 장입니다. 루시드는 매일 최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많은 분들이 기업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단호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저는 현재 주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술력만 보고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5년 이후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제 장기 투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솔직히 이런 경제 상황에 다른 곳 투자하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시다면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제가 유일하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TQQQ와 SQQQ 뿐입니다.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루시드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답이 없네, 마네, 회사가 망해가네, 희망 고문 오지네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제 입장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자꾸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에 위치한 칼 요한이라는 곳에 루시드 스튜디오가 오픈을 할 예정인데요. 샌프란시스코와 동일한 모델을 기반으로 쇼룸을 설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점점 유럽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켄터 피츠 제럴드는 미국 금융 서비스 회사입니다. 루시드의 애리조나 시설을 둘러본 후에 분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애리조나에 있는 회사의 제조 시설에 대한 개인 투어의 투자자를 초대를 하였고요. 피터 롤린슨이 진행을 하였으면서 최고 재무 책임자인 쉐리 하우스와의 대화가 포함이 되어 테스트 드라이브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애널리스트의 메모에서는요, 우리의 개인 투어는 매우 통찰력 있고 교육적인 경험이었고, 루시드의 제조 능력, 확장 능력 및
회사의 우수한 기술에 대한 추가 노출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롱텀으로 루시드에 대해서 불리시한 입장을 밝혔으면서 회사의 차량이 동종 업체에 비해 더 큰 배터리 효율성과 더 긴 범위, 더 빠른 충전 및 더 많은 실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인하우스, 사내 제조 접근 방식도 업계에서 중요한 차별화 요소이면서 회사가 미래의 공급망 중단 및 제조 제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투자의 방식은 서로 다르겠지만 이와 같이 기술력을 보고 장기로 투자를 하는 것이 제가 루시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Look at the mileage, 테슬라는 이 일렉트리카에 심하게 잃었다고 말을 하면서 마일리지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고, 당연히 인도네시아의 충전소는 여전히 제한적이면서 한 번 충전으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루시드 드림 에디션이 당당히 836km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출시가 된 에어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683km고요. 에어 퓨어 모델은 659km를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테슬라 모델보다도 훨씬 더 주행거리가 긴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빠른 충전 시간, 이것이 더 한몫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최고의 기술력 기업에 대한 투자, 과연 망했다고 보십니까?